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추남 나비스쿨 사이토이토리 100번 듣기 시리즈. 지금 인생에서 제일 답답한 문제가 하나 떠오르시나요? 돈, 인간관계, 건강, 일. 그중에서 제일 묵직한 거 하나. 사이토이토리는 말합니다. 사람은 곤란해지는 게 아니라 배우고 있을 뿐이다. 지금 당신이 최악이다라고 부르는 그 순간이 사실은 하늘이 여는 수업 시간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사이토이토리 100번 듣기 시리즈는요. 왜 나는 자꾸 같은 문제로 부딪히는지, 왜 운 좋은 사람은 끝까지 계속 잘 되는지, 그리고 내 운을 바꾸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뭔지 한 번에 꿰뚫어서 들려주는 강연입니다. 자, 사이토이토리의 말 그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곤란해지는 게 아니라 배우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매우 간단합니다. 100번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100번 실천하면 깨닫게 됩니다. 100번 듣고 100번 실천하면 할 수 있게 되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람은 곤란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마를 하는 사람이 있고 경마를 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을 옆에서 보면 저렇게 경마 같은 거 하면 곤란해질 텐데 라고 말하지만 의외로 곤란해지지 않고 평생 경마를 즐기며 사는 할아버지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곤란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곤란해지는 사람들은 뭐냐면 살펴보면 그 곤란한 때가 바로 배워야 할 때입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라고 하지만 의외로 안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곤란해지지 않습니다. 의외로 건설 현장에 가거나 체육 선생님이 되거나 해서 필요한 공부만으로도 충분하고 수학 방정식이나 영어 같은 건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진짜 공부해야 할 때, 곤란할 때가 왔을 때가 바로 그 사람이 공부할 때입니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지낼 때는 별로 곤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돈 때문에 정말 곤란할 때가 옵니다. 돈 때문에 곤란해졌을 때, 사람은 몰락했을 때, 비로소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아, 돈이 정말 귀한 거구나 하고 말이죠. 그전에는 나는 돈보다 우정이 더 소중해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물론 우정도 소중하지만 돈과 비교할 대상은 아니죠. 돈이 있다고 해서 우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정만큼 돈 또한 소중하며 그 귀한 돈을 얻는 방법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사람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람은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배우는 과정이 반드시 곤란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배우는데 배움이 꼭 곤란한 일만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곤란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나무에 비유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뭄이 오래 지속되면 나무 뿌리 주변의 수분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적은 수분으로는 부족하니 나무는 더 깊이 뿌리를 뻗습니다. 단 1cm, 1mm라도 뿌리를 뻗어 그 끝에서 수분을 흡수하려고 애쓰죠. 만약 그곳마저 말라버리면 또다시 뿌리를 뻗고 또 뻗으며 뿌리를 더욱 튼튼하게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가 단단하게 자리 잡으면 강한 태풍이 불어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비가 계속 많이 내리면 나무는 굳이 멀리 뿌리를 뻗을 필요 없이 주변에서 손쉽게 수분을 흡수합니다. 겉보기에는 멋진 모습으로 자라고 가지도 무성하며 잎도 우거지지만 뿌리는 얼마 되지 않아 폭풍이 불어오면 금방 쓰러지고 맙니다. 지난 버블 경제 시절에 우후죽순 생겨났던 회사들이 왜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힘든 시기에 뿌리를 튼튼히 내리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지금 무언가를 배우고 있는 것이죠.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는 천식이 있었고 하며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사연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폭력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괴롭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너무나 괴로웠다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그만일 테니까요. 이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서, 천식이 있어서,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어 불쌍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를 위로하며 폭력 속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은 그 정도의 맞음이 아주 싫은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르기에 자신만의 기준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싫어졌을 때는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집을 떠난 아이들이나 부모님을 때렸던 아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낳고 길러주며 사랑해주신 부모님께 폭력을 행사했지만 막상 그 부모님이 안 계시면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때릴 상대도 없고 사랑을 나눌 상대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옆집 아저씨나 아주머니를 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현실을 깨달을 수 있는 시점은 진정으로 자신이 괴로워졌을 때입니다. 아직 그만큼 괴롭지 않기에 배울 때가 오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배운다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돈의 소중함을 모르고 생을 마감한 사람은 다시 태어나서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몇만 번이고 다시 태어난다고 하죠. 한두 번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구나 하고 너그러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손님이 통 오지 않는데요. 손님이 오지 않을 때는 전에 방문했던 분들에게 편지를 써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구매하신 물건은 어떠신가요?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하고 상대방에게 안부를 묻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음을 쓰는 행동입니다. 마음은 베푸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 마음을 나누어 주는 것이지요. 오늘은 한가하니 유리창이나 닦아야겠다. 깨끗하게 잘 닦아야지. 오랜만에 전화나 걸어볼까? 손님께 안부 인사를 담은 엽서를 보내볼까? 안녕하세요 하는 다이렉트 메일을 발송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한가해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좋은 씨앗을 세상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을 베푼다는 것은 좋은 씨앗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씨앗이 되지만 좋은 씨앗을 꾸준히 뿌리면 그것이 결국 열매를 맺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손님이 안 오네 하며 그 한가한 시간에 마음을 썩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가하긴 하지만 그 소중한 씨앗을 가지고 있으면서 썩히면 씨앗이 썩어버려 싹을 틔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을 썩히지 않아야 합니다. 한가할 때는 오히려 마음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의 배움입니다. 그렇게 배우고 또 배우는 것이지요. 넘어지기 전에 지팡이를 짚어라 하며 이것저것 배우라고 하지만 아직 전혀 곤란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배울 리가 없습니다. 자연의 섭리는 곤란해지기 전에 미리 배우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아주 위대하신 신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곤란해지고 나서 배워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곤란함을 느낄지는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개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곤란해진다는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곤란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울 시기가 왔구나.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썩힐수록 결국 나쁜 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지금 바로 그 일을 배우고 있는 것이지요. 나중에 마음이 평온해졌을 때 역시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밖에 없구나.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아랫살에서 만 아랫살이 나오듯이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일들에 마음을 썩히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한 가지만 더 기억해 두시면 좋을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100번을 들으면 이해하고 100번 실천하면 능히 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해 오셨던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분들이 남의 기분을 맞추려 애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상대방은 상대방의 사정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지금도 태풍 6호 같은 것이 오고 있지만 그 태풍은 결국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태풍 때문에 지구가 날아가거나 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하루 이틀 어떤 사정으로 인해 잠시 화가 나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한 것에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지금 불황이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기분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늘 웃으며 밝게 지내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야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나아가 사람을 구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상대방은 기분이 나쁘고 나는 기분이 좋습니다. 이때 나쁜 쪽에 나를 맞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기분이 좋고 옆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 해도 내가 꾸준히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 반드시 기분 나빴던 쪽이 기분 좋은 쪽에 맞춰지게 됩니다. 기분이 나쁜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기분 나쁜 쪽에 자신을 맞추면 마치 태풍에 맞춰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스스로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사정 따위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병든 사람이 있다거나 아내가 아파서 병이 걱정된다고 하여 당신이 없으면 곤란해라며 병든 사람처럼 자신까지 어둡게 되고 우울해지면 안 됩니다. 늘 밝게, 괜찮아, 내가 힘내고 있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밝은 모습만은 지킬게 하고 자신을 다독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기분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걱정돼, 당신이 아프면 밥은 어떡하지? 하면서 마음을 썩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건 마음을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내 밥은 내가 만들 테니까 괜찮아. 그렇게 자신의 좋은 기분을 잃지 않는 것이죠. 자기 기분을 챙기세요. 자기 기분을 잘 챙기는 사람은 늘 기분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분 좋은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은 자연히 기분이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이것 또한 뿌리를 단단히 내리지 않으면 조금 기분 나쁜 사람이 다가와 왜 그래? 기분 안 좋아? 하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다가 결국 자신까지 기분이 나빠지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각자의 기분을 챙겨야 합니다. 나쁜 기분이 들려고 할 때 자기 자신의 기분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운이 좋지 않거나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대개 자기 자신의 기분을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남의 기분을 잘 못 챙기는 사람도 있지만 오직 자기 기분만 챙겨서 기분파가 되어 좋을 때와 나쁠 때를 노골적으로 얼굴에 드러낸다면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정말 싫은 사람이네, 저런 사람 만나면 기분 나빠져 하고 말하게 됩니다. 기분을 챙기세요. 저쪽은 저쪽 마음대로, 저쪽 사정으로 기분이 나쁜 것이고 이쪽은 이쪽 사정으로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을 행복해, 재밌어 하고 스스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하고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 사람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더 배우면 됩니다. 고민하니까 해결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직 고민이 부족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고민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사람은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배움이 아직 반쯤만 진행되었기에 괴로운 것입니다. 왜 괴롭냐고 물으신다면 옆에서 보는 것만큼 정작 본인이 괴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라면 못 참아 하고 말하지만 그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 당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아직 스스로 감당할 만한 배움의 과정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걸 좋은 기분으로 지켜봐 주는 겁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제 다 쏟아내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 운이 안 좋은 사람, 여기까지 왔는데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다 쏟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 쏟아낸 사람에게는 하늘이 여러 가지를 줍니다. 머리도 그렇고 근육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손이 닳아 없어졌다거나 걸어서 발이 닳아 없어졌다는 일은 없습니다. 열심히 쓴 것에는 굳은 살도 생기고 힘줄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다 쏟아내면 동시에 행복해집니다. 발 이야기를 예로 들겠습니다. 근육이 탄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300평 밭을 일굴 수 있는데 뭐 이 정도만 하면 되지 하며 200평만 일굽니다. 그런데 체력이 약한 사람이 있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50평밖에 못 일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200평쯤 하는 사람이 보고 저 녀석 진짜 게으르네, 50평밖에 못 일구잖아 라고 하지만 이 50평을 일군 사람은 전력을 다해서 50평을 일군 겁니다. 이 전력을 다해 일구는 사람, 전력을 쏟아붓는 사람은 점점 근육도 붙고 조금씩 강해져서 곧 50평이 60평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100평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쪽 사람은 300평 일굴 능력이 있는데 200평쯤만 하고 있으면 점점 근육도 쇠퇴합니다. 이에 반해 50평밖에 일구지 못했지만 점점 더 51평, 52평 하면서 능력을 키워온 사람에게는 운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200평 하던 사람은 상대를 보며 왜 저 녀석이 나보다 운이 좋은 거야? 신도 부처도 없잖아 라고 하지만 신도 부처도 있으니까 그걸 아는 겁니다. 당신은 전력을 다하고 있지 않은데 상대방은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없었다면 당신은 멋대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저쪽은 왜인지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전력을 다하지 않는 쪽에서는 왜인지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사고도 나고 돈이 들어왔다 싶으면 병이 나서 나가버리고 이렇게 나쁜 일이 끊이지 않고 왜인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전력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밭 이야기지만 일도 마찬가지로 여러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가 가득 차올랐을 때 상대에게 이걸 다 쏟아낼 수 있느냐. 그래서 전 지금도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지만 정말 이거 공짜입니다.
무료지요. 어떻게 하면 알아줄까 생각하며 열심히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남들도 그렇지만 지혜를 자기만 갖고 있자 남한테 안 가르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저에게는 소중한 동료들이 있기에 저는 그들에게 제가 아는 것을 숨김없이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간혹 그거 저 벌써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직 닥치지 않았거나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일의 진정한 가치와 중요성을 미리 제대로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비록 알고 있었다고 말할지라도 지금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달았다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알고 있다고 하든 모른다고 하든 듣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자신만의 지혜를 아낌없이 베풀려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진 것을 밖으로 내놓지 않으면 그것을 사용할 기회조차 없어집니다. 마치 쓰지 않는 근육이 쇠퇴하듯이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에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밖으로 내놓지 않으면 그것은 마음속에서 골아터지기 마련입니다. 싱싱하고 좋은 채소를 1년쯤 보관만 하다가 쓰지 않으면 결국 썩기 시작하겠죠? 그때 이거 비쌌는데 아까운데? 라고 아무리 되뇌어 본들 그 썩은 채소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해서 기뻐할 사람이 있을까요? 오히려 썩은 것을 먹었다며 배탈이 났다고 불평을 듣기 십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선할 때, 즉 빛을 발할 수 있을 때 아낌없이 힘을 다해 세상에 내놓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면 참 행복합니다. 마치 밭을 일굴 때 전력을 다해 땀 흘리는 농부처럼 말이죠. 체력이 약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예를 들어 전단지를 돌리거나 손님이 왔을 때 진심을 다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계속해서 운이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가진 것을 전력을 다해 쏟아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간간히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전력을 다해 쏟아내야 합니다. 마치 300평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300평을 다 읽어야 하듯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괜찮아라며 스스로의 잠재력을 다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면 그 쓰지 않은 에너지가 몸속에서 썩어 운세를 나쁘게 합니다. 그러니 제가 열심히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연회든 무엇이든 심지어 무료 강연회라 할지라도 전 언제나 혼신의 힘을 다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일하고 있을 때도 저 역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랬더니 돈 계산도 이익 계산도 제대로 할 줄 몰랐던 제가 정말로 전국 1등이라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전력을 다해 쏟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지혜 역시 아끼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세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신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부어줍니다. 더 부어주시는 것이죠. 아까워하며 인색하게 구는 사람은 뛰어난 능력이 있음에도 왠지 모르게 여기까지밖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알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점을 꼭 알아주십시오. 이야기가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통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고 또 몇 번이고 들어서 100번을 들어주십시오. 고개를 끄덕이며 100번을 들어주시면 분명히 진실을 알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덕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역시 100번을 들어주십시오. 덕이란 무엇일까요? 속칭 인덕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저 사람은 인덕이 있네? 할 때 말하는 그 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덕이라는 개념이 가장 나중에 나온 이유는 앞에 두 가지보다 가장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 덕이라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세 가지 필요한 것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째는 몸에 필요한 영양, 그 다음은 머리에 필요한 지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에 필요한 덕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덕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하면 이 덕이라는 것이 점점 더 쌓이게 됩니다. 반대로 덕을 잃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 늘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거나 어두운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덕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불평, 푸념, 비꼬는 말 같은 것을 하면 사람의 기분을 점점 더 어둡게 만듭니다. 그보다 사람을 밝게 해주고 칭찬해주며 힘내자, 운이 좋으니까 괜찮아 하고 말하는 사람은 덕이 점점 더 쌓입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일하고 있다면 아주 좋습니다. 어깨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해도 그런데도 밝으시네요 하고 말해야지 어두운 기분으로 불평만 늘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허리가 아팠는데 나았어요. 혈압이 높았는데 나아졌어요. 오랜만에 여행 갔다 왔어요. 머리가 너무 아팠는데 거짓말처럼 나았어요 하고 기뻐할 때 우리는 정말로 상대의 기분과 마음을 가볍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운이 트일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다 해도 이 덕이 없는 사람은 보면 점점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덕이 없으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도 하지 않고 나쁜 일만 하며 결국 악인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병에 걸려 돈을 잃거나 강도를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등의 불행한 일이 일어나 결국 몰락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기분을 스스로 잘 챙기고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다 쏟아낸다면 진정으로 모든 것을 쏟아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자신이 얻게 됩니다. 농사꾼이 가을이 되어 풍성하게 익은 곡식을 보며 기뻐하는 것은 씨를 뿌리고 더위를 견디고 제초 작업을 하는 등 수많은 노력을 한 사람만이 처음으로 느낄 수 있는 기쁨과 같습니다. 그 수확의 기쁨은 그저 조금 얼굴만 내밀었던 사람은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고 또 내놓고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환한 미소까지 다 쏟아내며 좋은 일을 가볍게 실천합니다. 기분을 가볍게 하고 몸을 가볍게 하고 마음도 가볍게 해줄 때 그런 행동을 한 자신에게도 점점 더 덕이 쌓입니다. 그런 덕이 점점 더 쌓이면 자연히 보호받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으며 놀랍게도 가족들까지도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자식에게 돈을 많이 남겨주고 물려주는 것보다 부모가 쌓은 덕이 자식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은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자주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돌아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죄가 돌아온다기보다 부모 자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사람의 기분을 가볍게 하는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하면 절대로 좋은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무슨 대단한 기술이냐 생각하며 열심히 외국의 경영법 같은 것만 연구하려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것들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것보다 어떻게 하면 모두가 기뻐할 만한 물건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밝고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 그런 것만 생각했던 사람이 결국 전국 1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술보다는 덕을 많이 쌓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자연히 보호받게 됩니다. 자주 보면 저보다 훨씬 작은 회사 사장님들도 대개 10명쯤의 경호원을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공포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죠.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단 한 번도 위험한 일을 당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덕이라는 저금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에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 그들도 덕을 쌓기 위해 모여왔는데 정말 전력을 다하고 있을까요? 전력을 다해 일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 있을까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을 계속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것은 엄청나게 덕이 모자란 행동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일입니다. 덕이 마이너스가 되는 일을 계속했을 때 결국 어마어마한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지금 있는 곳을 살펴보세요. 나쁜 일은 특정 장소에 가야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만 있으면 안전하잖아 라고 말해도 거기에 나쁜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덕이 점점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 무언가가 펑 하고 터지듯이 나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어디에 있든 죽을 때가 되면 죽고 나쁜 일이 생길 때가 되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원인은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홋카이도에 있든 규슈에 있든 교통사고가 날 때가 되면 나는 것입니다. 차가 부딪히는 일도 당신이 나쁜 원인을 불러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확실히 덕이 없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돈이 생기면 순식간에 다 날려버리거나 부모 재산을 물려받고서 게을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타인의 기분을 밝게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어둡게 만드는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점점 변화해가는지 살펴보십시오. 재산이 있으니까 괜찮다고요? 재산이 있어도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언가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양은 오히려 과잉 섭취하는 경우가 많고 지식도 제대로 있는지 모르겠으나 옛날 사람들보다 TV 등을 보며 이런저런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 필요한 지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요소인 덕이 정말 부족하고 많은 사람이 그 중요성을 모릅니다. 알든 모르든 상관없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그 중요성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덕을 쌓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덕을 줄여가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을 일으키는지 말입니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모두 살피며, 그래서 정말 앞으로 가능하면 사이또이또리 학교 같은 것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고 싶으냐면 한 달에 한번 모여서 손님 어리가 나왔대요. 이만큼 덕을 쌓았어요. 하며 각자 쌓은 덕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덕을 쌓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다 함께 덕을 쌓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나비스쿨 사이또이또리 팬클럽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네. 자, 이것은 종교도 무엇도 아닙니다. 종교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과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남에게 폐를 끼치든 나쁜 짓을 하든 경쟁에서 발목을 잡든 이긴 사람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서로 돕고 서로 가르쳐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을 때 이 사람을 선택하자, 이 사람을 리더로 만들자 하며 모두에게 선택받아 크게 성공하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모아 뿌리면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모두 실각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덥다고 싫어하고 춥다고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덥든 춥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 전단지를 돌리러 나왔을 때 찾아오준 단 한 사람에게라도 최선을 다해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런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 그 사람에게 덕이 가득 쌓였을 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저 사람한테 가자, 저 사람한테 가야 해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일이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니까 영혼도 향상되고 일도 잘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 100번 들어주시면 절대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는 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건강하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가 아닙니다. 이에 못지않게 소중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마음. 바로 이 마음에 덕이라는 걸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운세가 시들어서 차 사고가 나고 그게 나쁜 일을 불러들입니다. 자신에게도 불러들이고 가족에게도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이곳저곳에 나쁜 일이 미칩니다. 그런데 덕을 많이 쌓고 있으면 좋은 일이 점점 일어나서 시작되고 자연이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덕이 엄청나게 소중한 겁니다. 이걸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100번 들어주세요. 그리고 100번 들은 후에도 몇 번이고 듣고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알게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 상당히 좀 길이가 있는 편이죠, 평소보다. 하지만 정말 꼭 마음에 새겨두실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비효과 함께 일으켜가 주시는 건 아시죠? 이 영상, 이 지혜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주변에 세 분에게만 선물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그 세 분이 다음 세 분에게 그렇게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의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할 수 있는 더 좋은 세상을 꿈꾸는 책추남 나비스쿨을 함께 창조해 나가시는 첫걸음이 되실 것입니다. 이 멋진 나비 효과를 함께 일으키는 우리 나비 구독자님들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입으로 다른 주변 분들을 위해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댓글로도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